안녕하세요. 상크유자쌤입니다. 이전에 교육행정지에 준비했던 수험생님께서 제가 동영상 답변을 드렸었는데 추가적인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동영상 답변만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공부할 때 스터디 플래너를 썼었는데 계획 짠 걸 보면 많아 보여서 하기 싫고, 자 잠시만요. 많아 보여서 하기 싫고 계획을 다 끝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요즘 들어 너무 불규칙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고민인데 제가 너무 계획을 무리하게 짠 것 때문일까요? 저는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스터디 플래너 작성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면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이 아셔야 할 것은 우리 수험생들이 무려 5과목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플래너를 적는 이유는 뭘 공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가 밀렸는지를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5과목 공부하다 보면은 특정 과목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종종 플래너를 작성할 때 그날 공부할 양을 적어 놓고 그걸 다 하려고 해요. 수험생분들은요. 당연하죠. 수험생들은 자신이 직접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부하려는 경향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관리를 해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그날 그 범위를 우리가 만약에 다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과목에 자연스럽게 밀립니다. 양으로 공부하면 애매한 게 뭐냐면요, 특정 단어는 어렵고 특정 단어는 굉장히 길고 많고, 근데 수험생들이 그걸 그 자리에서 다 끝내려고 해요. 그러면 그 많은 양을 시간을 초과해가지고 다 하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하는 과목이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공부할 양은 적되 시간으로 얼추 정해서 다 못하셔도 좋으니까 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전에 3시간 반, 뭐 오후에 3시간 반, 저녁에 3시간 반, 뭐 오전에는 영어 공부한다고 하고 오후에는 한국사, 저녁에는 막 국어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럼 다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끊고 다음 과목 넘어가세요. 그리고 적으신 거 보면은 너무 불규칙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바로 문제가 뭐냐면 그날 공부할 것을 그 자리에서 다 끝내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과목이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규칙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잘 대략 정해놓고 끊고, 대신에 플래너를 작성하는 이유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 했으면 동그라미, 하다 말았으면 세모, 안 했으면 S. 제가 플래너 작성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이거 올린 다음에 댓글 다시 또 남겨드릴게요. 링크를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한 걸 적어보시면요, 아마 미비된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뭐 경찰이나 소방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체력 운동을 하느라고 뭐 공부를 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일반 수험생들은 아파서 공부를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적어가지고 그거를 일요일날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라도 일요일날 오전에 좀 늦잠 주무시고 푹 쉬고 오후에는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밀려요. 과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소로 밀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을 해야 돼요. 자신을 믿지 마세요. 왜? 자신을 믿으면요, 합리화시켜요. 오늘 열심히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내일부터 열심히 하지. 그럼 밀립니다. 플래너를 적는 중요한 이유는요, 객관적으로 일주일 동안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날 보완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저는 아침 7시 반에서 10시까지 보통 스탑워치는 사용 안 하고 공부하는데 한 과목당 길면 2, 3일 정도 잡고 오전에 먼저 시작해서 짝콜 수별로 기출을 해석하는데, 원래 6시간을 생각했던 게 자꾸 8시간이 돼서 그 뒤에 국어, 영어, 한국사 공부 스케줄 다 못하게 돼요. 제가 말한 부분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각 파트별로 난이도도 다 다르고 인강의 길도 다르고요. 근데 수험생들은 그날 공부한 것을 그날 끝내려고 해요. 물론 그 과목 입장에서는 끝내니까 좋은데요, 전체적 과목 입장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밀립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공무원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아야 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모든 과목을 다 고득점 맞아야지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 5과목을 합격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5과목이 밀리지 않게끔 균등하게 공부를 해줘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보통 수험기간이 2년, 3년, 4년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과목 점수가 안 나와서가 아니에요. 몇몇 과목은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근데 아쉽게도 밀린 몇몇 과목이 점수가 살짝 부족해서 아쉽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 정해놓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날 공부할 양은 정해가지고 공부는 하시되 얼추 시간이 지났으면 끊으세요. 그리고 다음 과목 하세요. 물론 그 끊음으로써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다음에 이어서 하면 되는 거죠. 자, 되게 국어, 비문학, 문법, 영어 문법 공부 기출 해독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나머지 주요 과목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끊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오전에 3시간 반, 오후에 3시간 반, 저녁에 3시간 반. 그래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3과목을 공부하라고 하고 일주일에 5과목 정도를 균등하게 공부하라고 합니다. 물론 단계별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나 진도를 많이 나가야 하는 과목은 공부하는 일수를 좀 더 늘리시면 돼요. 월요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한다면 좀 급한 과목은 월, 화, 목, 금 4일, 좀 덜 급한 과목은 수, 토 2일,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기출 해독이 된 과목은 뭐 3일 정도, 월, 수, 금, 또는 뭐 화, 목, 토 이런 식으로 하면은 5과목을 균등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동영상에서 언급해 주셨듯이 영어 독해 풀 때 저는 유형별을 시간 재고 풀지 않고 차근차근 읽어보고 풀어요. 근데 저 교재가 어려워서 시간 안 재고 풀어도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빈칸 완성 문제는 보통 4개에서 5개 맞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 보니까 기출을 풀라고 하시던데 기존 가지고 있던 실전편 10문제 골고루 유형 섞여 있음 풀기 전에 기출 문법도 공부할 겸 경찰 기출 문제부터 다른 직렬 기출 문제 풀고 실전편 푸는 것도 괜찮으려나요? 어떻게 커리를 짜야 할까요? 제가 독학 커리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심희철 선생님 독해 천재 교재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교재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공무원 영어 독해가 만약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하면 그런 어려운 교재는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편입 영어나 수능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어려운 질문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영어는 최신 기출을 다 분석해보면요, 영어 독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려운 독해 지문은 이미 영어 연도별 기출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거는, 제 독학 커리를 보시면은 저는 자이스토리 독해를 처음에 추천드려요. 자이스토리 독해가 일반 공무원 강사분들의 영어 독해 교재보다 더 나은 이유는, 일반 영어 공무원 강사분들의 독해 교재는 첫 번째, 기출 지문을 그대로 따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출 지문을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몇 문제를 못 풉니다. 근데 자이스토리 독해는 기본, 완성, 실전, 자신의 실력에 맞게 고1, 고2, 고3 정해가지고 풀 수 있거든요. 근데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영어 강사들의 독해 교재를 보면은 인강을 팔기 위해서 해설이 부실하거나 문장 구조 분석 잘 안 나와 있거나 답의 근거, 왜 오답인지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자세히 나와 있으면 인강이 안 팔리겠죠, 당연히. 하지만 자이스토리 독해는 수능에서 1위죠. 근데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문장 구조 분석, 직독, 직해,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어휘, 구문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이스토리 독해는 하나만 정해서 풀라고 해요. 그리고 자이스토리 독해로 유형별 독해를 한 달 정도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여기서 자이스토리 독해를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무원 영어 강사분들의 영어 독해 지문은 어렵다. 그러면 며칠 못 풀어요. 그것보다는 수험생들에게는 자신이 읽을 수 있는 해설이 잘 나온 독해 교재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지문을 푸는 게 훨씬 영어 독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자이스토리 독해는 양이 많아요. 그거를 다 푸는 건 아니고요. 일단 한 달 정도만 저는 유형별로 좀 감을 익히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풀라고 해요. 근데 영어 연도별 기출 푸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난이도가 다 달라요. 직렬마다 또는 연도마다 난이도가 어려울 때는 점수가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난이도가 쉬우면 점수가 잘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출을 풀다 보면요, 자신의 약점이 계속 나와요. 그 부분을 보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출을 매일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기출을 안 푸는 날도 있잖아요. 그때 다시 자이스트 독해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스트 독해는 언제까지 끝나야 된다는 교재는 아니고요, 기출을 풀면서 기출을 안 푸는 날에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독해가 실제로 10지문인데 실제로 어렵게 나오는 지문은 저는 많아야 한 지문 정도라고 생각해요. 거의 없거나 답의 근거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재는 풀지 말라고 해요. 주변에 제가 관리하는 학생들, 어려운 교재 풀고 있는 학생들 케이스를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어려운 교재 풀면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 수험생분들은 어려운 교재를 풀더라도 빨리빨리 풀고 틀리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넘어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일반 수험생분들은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저는 이제 수강생분들을 오랫동안 제가 관리를 다 전 과목을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수험생분들에게 자존감은 상당히 중요해요.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지문 위주로 구성된 교재로 많이 틀려가지고 자신감 떨어지고, 그런 것보다는 자신이 풀 수 있는 단계의 교재를 선정해서 대신 해설이 잘 나와 있어야죠. 틀리는 거 괜찮아요. 많이 틀리세요. 왜? 틀리는 만큼 자신의 약점을 빠르게 체크해서 실력을 보완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실력보다 어려운 교재를 풀면서 자기 위안을 찾는다는 거죠. 아, 이거 유명하다고 하는데 남들 다 푸니까 나도 이거 푸니까 이제 실력 오르겠지. 근데 여기서 수험생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영어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언어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5과목을 빠르게 풀어야 되는데 그 적은 시간 안에서 영어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인강만 보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본인이 풀어본 게 많지 않고 본인이 직접 문제를 틀려보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약점을 체크하고 보완한 적이 없고, 그냥 강사가 만들어 놓은 1년 긴 장기간의 커리에 그냥 계속 인강만 주구장창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1년 동안 한 건 많아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못 읽어요. 지문을 못 읽어요. 문장 구조 분석 못 해요. 독해 문장 안에 어떤 어법이 쓰였는지 제대로 못 봅니다. 감으로 독해를 해요. 그게 영어 점수가 75점 이하이신 분들 공통점이에요. 스타 강사분들의 1년 영어 강의 다 듣고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교재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 영어 독해가 어렵다고 하면 당연히 풀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어려운 문제는 영어 연도별 기출로도 충분합니다. 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영어 점수를 올려줄까는 이제는 아니에요. 그건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좋은 과정으로, 좋은 교재로 직접 단계별로 연습을 하면서 많이 틀리세요. 괜찮아요. 약점을 보완하고 넘어가면 점수는 잘 나옵니다. 저희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 시간을 줄여가지고 점수가 잘 나오고 다른 과목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량을 최대한 줄여주려고 노력하는 케이스죠. 자, 그래서 저는 어려운 교재는 굳이 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저 교재가 어려워서 시간 안 재고 풀어도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빈칸 완성 문제는 보통 4개에서 5개 맞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 보니까 기출을 풀라고 하시던데 기존 가지고 있던 실전편 10문제 골고루 유형 섞여 있음 풀기 전에 기출 문법도 공부할 겸 경찰 기출 문제부터 다른 직렬 기출 문제 풀고 실전편 푸는 것도 괜찮으려나요? 어떻게 커리를 짜야 할까요?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출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은 당연히 풀어야 돼요. 대신에 영어는 단계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려운 지금 독해 교재 풀지 마시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걸 풀 단계가 아니라 뭐 자이스토리나 뭐 기본편, 뭐 고등학교 1학년 걸로 그런 걸로 일단 유형별로 한 달 정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풉니다. 그걸로도 충분해요.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은 한 20회 정도 되는데 한 달 정도 자꾸 푸시면 되고,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은 한 거의 120회 이상이 돼요. 3개에서 4개월 정도 자꾸 풀면 돼요. 그럼 더 이상 풀 교재는 없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히 고득점은 나와요. 자, 네 번째, 영어 시무처 문법 기본서의 단원별 풀고 패스 문법 풀어도 되나요? 저는 생각했을 때 만약에 패스 시점 문법 5로 본다면 기본서에 있는 단원별 문제는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패스 시점 문법 5가 다른 스타 강사 문제 문법 교재에 비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스타 강사 문제 교재들은 거의 다 기출 지문 다 따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단원별로 푸는 게 아니라 사실은 랜덤이에요. 앞에 있는 포인트만 안다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포인트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패스 시점 문법 5에서 진도별 시체크 111은 진짜 관련된 포인트만 적용하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풀고 나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영어 강사님들의 문법 교재를 보면은 기출 지문에서 풀밀풀스 섞여요. 하지만 패스 시점 문법 진도별 시체크 112 그 파트는 풀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패스 시점 문법 5로 본다면 그냥 그건 보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걸 여러 번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재시생이시잖아요. 초시생이 아니라 재시생이시면은 이전에 공부했던 거에 그 양을 늘려서 공부한다고 점수 잘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장수생분들이나 N수생분들이 안 계시겠죠. 수능기가 오래됐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분히 보완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강사분들 공포 마케팅에 빠지지 마시고요. 딱 좋은 교재로만 공부량을 줄이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5과목을 공부합니다. 강사님들의 컬이 그래 다 따르면요, 합격은 할 거예요. 한 2, 3년 후에요. 우리는 1년 안에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부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